말씀드렸듯이 흉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쪽엔 척추, 앞쪽엔 흉골,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갈비뼈가 되는 거죠. 자, 갈비뼈가 사이사이로 되고, 자, 강아지의 갈비뼈는 이제 1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자, 폐는 까맣죠? 폐는 까맣게 이렇게 돼 있고, 폐가 어느 쪽에 있냐면 양쪽에 있죠. 좌측 폐, 우측 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아까 이쪽이 왼쪽이라 그랬죠? 여기가 좌측 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우측 폐가 되는 거고, 센터가 이제 심장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흉부랑 복부를 나누는 데가 뭐라고 했죠? 횡격막이라고 했죠? 횡격막이 어디냐면 얘가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그래서 얘가 이제 횡격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 밑에 있는 기관은 다 복부기관이에요. 아까 횡격막 뒤쪽에 있는 기관이 복부기관이라고 그랬죠? 옆에서 봤을 때는 횡격막이 뒤쪽이 되는 거고 누워있을 때는 횡격막이 아래쪽이 복부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은 다 복부기관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장이랑 폐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심장이랑 폐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척추라든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사진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찍을 때 폐가 잘리면 안 됩니다. 폐가 잘리면 안 되고 이 경계가 이제 횡격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폐인지 심장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척추라든지 갈비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찍었을 때 갈비뼈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대로 찍으려면은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갈비뼈는 서로 겹쳐 보여야 되는 거죠. 갈비뼈가 삐뚤삐뚤하다는 거는 비스듬히 찍은 거잖아요. 갈비뼈가 얘 두 개가 갈비뼈는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좌우가 겹쳐서 보여야 됩니다. 얘는 지금 겹쳐서 보이죠, 비교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제 복부를 봅시다. 복부. 자, 복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횡격막 뒤쪽,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횡격막의 아래쪽이겠죠. 횡격막 뒤쪽으로 다 복부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폐가 살짝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폐 다음에 있는 게 횡격막이 되는데, 자, 횡격막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냥 막이니까 말 그대로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막이고. 자, 우리가 이제 배에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은 소위 밥통이라 부르는 위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자, 위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사람으로 치면은 자, 횡격막의 바로 아래쪽에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자, 그래서 위가 이제 여기에 있고, 위 속에 있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자, 위에 있는 거는 가스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아니면은 음식물이 있겠죠. 물은 금방 내려가겠죠. 그죠? 가스는 평소에도 차일 수 있겠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막 위가 운동을 하면서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려요. 소화 효소도 내뿜고 뭐 여러분들 뭐 배웠죠? 뭐 펩신이니 이런 거.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음식물이 되는 거고 가령 얘가 이물 섭취 같은 걸 했다. 그럼 뭐 동전이라든지 뭐 닭뼈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 보이냐면은 여기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위가 되고 자, 위는 지금은 얘가 밥을 많이 먹어갖고 팽창이 돼 있는 거고 되게 작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좌에서 볼 때랑 우에서 볼 때랑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앞쪽에 있는 게 간이에요. 간. 위랑 횡격막 사이 근처에 횡격막 바로 이제 아래쪽에 얘가 좀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딱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위에 앞쪽에 이제 간이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횡격막이 있고 제일 위쪽에 간이 있고 아래쪽에 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간이 있고 위가 있고 자, 그럼 위에서 있는 음식물들이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장으로 가죠.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갔다가 변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소장이에요. 작고 꼬불꼬불한 기관들이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장에서 막 왔다 갔다 소장이 어떻게 돼 있죠? 뭐 공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소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대장으로 가가지고 이게 뭘까요, 그럼? 이게 대장이에요, 지금. 당연히 변이겠죠, 그죠? 변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가 찬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기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소장에서 소화돼서 대장을 통해서 나가고 소장은 말 그대로 작은 장이니까 이제 얇아요. 얇고 음식물이 들어올 때는 이제 팽창하면서 뭐 소장에 뭐 연동 운동 이런 거 하죠. 이런 식으로 됐다가 대장으로 나갈 때 어때요? 대장으로 나갈 때는 장이 큽니다. 그죠?
대장은 말 그대로 큰 장이니까 장이 커서 여기서 변을 만들어서 항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이랑 똑같죠. 뭐 여기 사진이 잘렸지만 항문이 한 이 정도 있겠죠. 그럼 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수컷 같은 경우는 생식기가 여기서 보여요. 생식기가 여기서 보이고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수컷의 생식기는 그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생식기랑 되게 다른 부분이 뼈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뼈가 없는데 뼈가 있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여기에 결석 같은 게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는 방사선 자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이 양쪽에 있어요. 자, 신장은 두 개 있죠. 그렇죠? 그막 신장 이식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신장이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이식한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신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양쪽에 하나씩 갖추고 있습니다. 양쪽 이제 한 요 정도 하복부 쪽에 신장을 양쪽에 가지고 있어요. 걔도 마찬가지로 신장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신장은 한 개가 소실이 돼도 한 개가 역할을 잘 해주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한 기능을 한 개만 있어도 한 70% 정도는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정도 손상이 될 때까지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들면 아까 걔가 뭐가 문제라고 했죠? 심장병 많다 그랬죠. 고양이는 심장병보다는 이 신장병이 많아요. 콩팥에 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심장병이든 신장병이든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계속 악화만 되고 그때부터는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어쨌든 이 신장 쪽에 질병이 많이 생기고 소변을 걸러내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피가 지나가면서 신장에 혈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신장을 통해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 오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오줌이 어디로 가겠어요? 요관이라고 조그만 관이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관을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방광에 저장이 돼 있습니다. 방광에 저장이 돼 있다가 생殖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방법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복부 장기를 옆에서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간이 있고, 자, 강아지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근데 강아지가 밥을 많이 먹었냐, 밥을 조금 먹었냐, 아니면은 어떤 강아지는 간이 커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간 종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간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고, 신장이 두 개인 애도 있지만 하나인 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이 엄청나게, 뭐 변비가, 고양이 같은 경우 변비도 잘 걸리죠. 변이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안에서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뼈를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척추가 어때요? 목부터 엉덩이 쪽 있는 데까지 쭉 이어져 있죠. 척추는 사람도. 그러면 이게 가슴 쪽의 척추죠. 가슴 쪽의 척추를 흉추라고 합니다. 흉추는 뼈가 다 달려 있어요. 갈비뼈가. 자, 흉추를 지나서 허리 쪽으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허리엔 갈비뼈가 없죠? 그냥 허리를 지탱해 주는 거는 허리에 있는 척추란 말이에요. 허리 쪽에 있는 척추를 요추라 그래요. 요추. 그래서 7개가 있어요. 요추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게 엉덩이 쪽까지 척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쪽에 있는 거를 천추라 그럽니다. 천추. 자, 천추가 끝나고 나면은, 자, 사람은 천추면 끝이에요. 왜? 엉덩이 쪽에서 척추가 끝나니까. 그런데 동물은 꼬리가 있죠, 꼬리. 그래서 이 척추가 꼬리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척추가 꼬리까지 이어져서 요거를 꼬리 밑자 써서 뭐 미추라고도 해요.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척추뼈 위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뾰족뾰족한 돌기가 나 있다. 돌기가 나 있죠? 척추뼈의 옆쪽에도 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돌기를 가시돌기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복습을 할 테니까 뭐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간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쪽에 있는 척추를 갖다가 가로돌기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가로돌기가 요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엉덩이뼈에 있는 거는 뭐죠? 우리가 보통 엉덩이 관절이라고도 하고 뭐 고관절은 뭐 이쪽 관절이니까 어쨌든 뭐 엉덩이 관절이라고 많이 해요. 영어로도 그냥 엉덩이 관절이에요. 힙 조인트라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옆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간이 이렇게 있고, 위가 이렇게 있고, 신장이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위로 좀 올라갔어요. 오른쪽 신장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겹쳐서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겹쳐 보이고, 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광이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방광이 있나요? 방광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은 방광은 어떻죠? 사람도 소변을 굉장히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참는 동안 소변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중에서 그러면은 그 소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방광 안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광은 어때야 됩니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방광은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방광이라고 나오죠. 방광이 이거는 소변이 별로 없어서 축소가 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변이 많다 그러면 방광이 여긴데 하얗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강아지가 여기 나온다. 이게 지금 강아지의 그 생식기예요. 그 수컷 생식기 여러분들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는데 수컷 보면은 우리가 이제 페니스라고 하는 그 음경이 나와 있죠 그대로. 그러면은 이 음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안쪽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이거를 갖다가 음경골 아니면 영어로 오스페니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은 음경 있는 데에 만약에 결석 같은 게 딱 생겨버리면 어때요? 소변을 못 봐요. 그러면 응급이거든요. 그거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소변이 안 나오면 방광이 어떻게 되죠? 방광이 팽창됩니다. 방광이 팽창된 애들은 이만해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정상적인 애들도 보겠지만 비정상적인 애들 많이 보다 보니까 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소변을 못 봐서 오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고양이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수컷에서 여기 이제 결석이 생긴 경우, 방광의 결석이 생긴 경우도 많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팽창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요 옆쪽에 간 말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런 세모난 기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장입니다. 비장. 사람으로 치면은 옆구리에 요렇게 돌려서 이제 생긴 기관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장도 보이게 된다.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한 1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비디오 좀 켜주세요. 얼굴 좀 봅시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흉부랑 그 복부 구조를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일단은 복부도 그렇고 흉부도 그렇고 흉부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옆구리에서 봤을 때랑 정면에서 봤을 때랑 복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복부에서 봤을 땐 구조가 조금 다르고 정면에서 봤을 땐 구조가 조금 다르고 자 이제 방금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흉부랑 복부를 이제 같이 붙여서 본다고 하면은
앞쪽에 얘는 지금 개는 아니에요. 개는 아니면은 고양이겠죠. 그래서 이건 고양인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흉부의 뒤쪽이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뾰족하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살짝 누워있는 형태처럼 보이고, 어,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심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횡격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횡격막에 바로 붙어 있는 기관이 간이라 그랬어요. 간, 그 다음에 위, 그죠? 위에서 음식물이 있거나 하면은 여기서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해갖고 이 안에 소장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장이 있으면은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신장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방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추가 흉추 쪽이 있고 요추 쪽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천추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척추에 있는 위에 있는 가시돌기, 가로돌기 옆으로 돼 있고 위는 지금 약간 비어 있죠. 가스도 조금 보이고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음식물이 해가지고 대변으로 이쪽으로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그 흉부랑 이제 복부를 이제 합쳐서 이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가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 속에 지금 가스랑 변이 이제 차 있는 거죠. 얘가 소장이고 대장이 너무 크거나 해가지고 뭐 다른 기관을 가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건 지금 위예요. 위. 이거 사진을 너무너무 못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찍으면 절대 안 돼요. 위가 지금 안에 가스가 되게 많죠. 위가 이렇게 생겼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 차 있든지 해야 되는데 안에 가스가 잔뜩 차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자,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옆구리에서 봤죠? 옆구리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있고, 간이 있고,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이제 비장이 이제 크게 있어요. 비장이 크게 있는데, 비장은 어떤 식으로 몸을 돌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좌측에서 보는 거랑 우측에서 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비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비장이 세모나게 보인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세모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위쪽에 흉부, 그 다음에 이제 복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이 있고, 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결장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방광이 이제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된 걸 보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간단하고.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볼게요. 정면. 정면에서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있고 자, 그다음에 폐가 양쪽으로 있고 자, 그다음에 척추는 어디에 있어요? 척추는 당연히 센터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거죠.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좌우로 돼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건 지금 이쪽도 레프트, 이쪽도 레프트라고 썼는데 이게 레프트가 아니고 보니까 렁이에요. 렁. 폐가 영어로 렁이거든요. 렁, L-U-N-G. 자, 그 다음에 간이 있고,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은 횡격막이 있겠죠. 여기 횡격막이 있고,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쪽이 다 복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간이 있고, 간 바로 아래쪽에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엄청나게 막 배 빵빵해질 정도로 먹는 경우도 있고, 막 배가 너무 고파갖고 꼬르륵거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위 자체가 신축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광처럼. 그래서 여기 이제 위가 있을 때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이 위에서 막 해갖고 한 소장이 한 이쯤에 있어요. 소장이 한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지금 고양이 같은데 소장이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나 개나 배 속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되고 대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식으로 물음표처럼 생겼어요. 자, 우리가 심장의 모양을 통해서 좌우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 대장의 모양을 통해서도 좌우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약간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겨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에요. 이쪽, 왼쪽, 오른쪽. 물음표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데가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물음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좀 복잡한데 물음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이어진 부분이 왼쪽이 되는 겁니다. 왼쪽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장이 보여야 돼요. 신장. 신장은 오른쪽 신장, 왼쪽 신장이 센터를 중심으로 조금 떨어져서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신장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신장은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에 비해서 앞으로 조금 전진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장은 양쪽에 동일하게 있지 않다고 한쪽 신장이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옆에서 봤을 때도 한쪽 신장이 앞으로 전진해 있죠. 이걸 갖다 정면에서 보면은 위쪽으로 돼 있는 거겠죠. 자, 여기도 오른쪽 신장이 살짝 위쪽. 얘는 별로 차이가 없네. 근데 얘는 좀 차이가 없네요. 정상적으로는 오른쪽 신장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조금 위에, 왼쪽 신장이 살짝 아래쪽에. 그래서 신장이 두 개가 완전히 겹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봤을 때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척추가 돼 있고 뼈는 어때요? 흉골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흉골은 정확하게 지금 척추랑 겹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흉골에 윤곽이 따로 보이지는 않고 갈비뼈가 좌우로 돼 있고 자, 얘는 뭐죠? 골반이에요, 골반. 그죠? 엉덩이뼈. 그래서 이걸 장골이라고 합니다. 장골. 이걸 장골의 이제 날개라고 하는데, 어쨌든 장골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고양이는 강아지에 비해서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많은데, 지방이 많으면은 그 장기 구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강아지에 비해서 장기 구분하기가 쉬운 편이고, 고양이나 강아지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신장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 봤을 때는 좀 잘 보이는 편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에 뭐 위도 있고 그다음 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장이 아니면 여기 변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신장의 모양이 이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광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는데 방광이 원래 어디 있죠? 방광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쪽 센터에 방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방광이 지금 안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지금 방광이 너무 잘 음, 얘는 방광이 잘 안 보이는데 얘는 좀 팽창이 돼서 방광이 좀 잘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방광 같은 경우는 팽창이 되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작을 때는 그냥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팽창이 되면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의 중심으로 봤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것과 대변이 나오는 것은 방향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방광은 이렇게 돼가지고 소변이 이제 앞쪽으로 나올 테고 대장은 이렇게 돼갖고 대변은 뒤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뼈를 좀 볼게요. 일단은 복부, 흉부처럼 안에 장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뼈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엑스레이가 사실은 두 개라든지 척추도 볼 수가 있는데 요새는 두 개나 척추 쪽은 엑스레이로 잘 안 보고 MRI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개나 척추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서 좀 중요성이 줄었지만 흉부, 복부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뼈가 굉장히 중요해요. 골절 같은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나왔고 강아지 데리고 가면은 뼈부터 찍어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아지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수의사들이 신체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뭘 해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자, 신체 검사라는 게, 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스크리닝 하듯이 쭉 살펴봅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이제 엑스레이에서 복부랑 흉부를 같이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거를 기본적으로 엑스레이에서 요새는 기대하진 않아요. 딱 봐서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초음파를 보든지 딱 봐서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CT나 MRI를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크린한 용도로 요새는 많이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뼈는 그렇지 않아요. 뼈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잘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부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 키울 때 많이 있는 게 슬개골 탈구 같은 거 있죠. 슬개골 탈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엑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팔다리가 아니고 앞발, 뒷발 쪽에 관절을 볼 때 기본적으로 뭐 어떤 관절이 있고 어떤 뼈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뭐 실습 때 보겠지만 이게 뼈에 이제 생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뼈에 생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깨 관절, 그쵸?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앞발목 관절. 관절이 중요한 관절이 세 개가 있어요. 자, 사람은 어때요?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팔목 관절. 똑같죠? 자, 동물은 어떻죠? 동물? 동물은 엉덩이 쪽 관절, 고관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뒷발목 관절. 사람도 똑같죠? 그 엉덩이 쪽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뒷발목. 뒷발목 관절이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여기가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여기가 발바닥이고 이 튀어나온 게 발꿈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뼈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에 중요한 관절이 3개 나오고 뒤쪽에 중요한 관절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뭐냐면은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견갑골에서 이렇게 아마 해부 생리 때 배우셨을 거예요. 좀 얄쌍하고 판판한 뼈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완골, 휴머러스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길쭉한 상완골이 여기죠. 사람으로 치면 이 큰 뼈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을 지나가지고 팔꿈치 관절에는 뼈가 2개가 있어요. 요 길쭉한 뼈를 척골이라고 하고, 요 짧은 뼈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척골이랑 요골이 있고, 그 다음에 발목, 앞발목이죠. 앞발목인데 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러면은 관절을 중심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찍으면 어깨 관절을 찍든 팔꿈치를 찍든 앞발목을 찍든. 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냥 뼈를 찍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는 관절은 지금 안 봐도 되고 뼈를 보고 싶다.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상완골을 찍어주세요 하면은 이거를 이제 센터로 놓고 위아래 관절이 조금씩 포함되게 나와서 이제 찍는 거죠. 만약에 관절을 찍을 때는 관절을 센터에 놓고 위아래 뼈가 조금씩 포함되게 해서 찍어도 되고요. 뭐 어쨌든 이제 관절마다 찍는 방법이 있고 생긴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아마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엉덩이 관절. 엉덩이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힙 조인트라고 불리고, 이런 식으로 척추가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장골이 붙어 있습니다. 옆에 장골이 붙어 있고, 그럼 그 장골에 큰 뼈, 우리가 대퇴골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을 치면 허벅지뼈죠. 허벅지뼈가 크게 붙어 있어요. 크게 붙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대퇴를 이 허벅지를 어떻게 해요? 앞뒤로 움직일 수 있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뭐 다리를 벌릴 수도 있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관절을 중심으로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무릎 관절이죠. 무릎 관절은 뭐 사람이랑 워낙 비슷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대퇴골을 지나서 무릎 관절에 있는 이 큰 뼈를 경골이라고 해요. 경골. 사람으로 치면 종아리 쪽에 있는 뼈죠. 경골, 무릎 쪽 아래쪽이니까 경골이고, 요 뒤쪽에 조그만 뼈가 붙어 있는데 이걸 비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쪽 갔을 때는 뼈가 2개죠. 척골, 요골. 여기도 경골, 비골로 뼈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쪽 있는데 이제 뒷발목 관절. 뒷발목 관절이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뒤꿈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발바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뒤에도 관절이 3개 있습니다. 1, 2, 3. 그렇죠? 뒤에도 관절이 기본적으로 3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관절들을 찍을 때 무릎을 많이 찍어요. 무릎이나 엉덩이 같은 데를 많이 찍고, 사실 뒷발목, 앞발목은 사실 많이 안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깨도 좀 덜 찍는 편이고, 팔꿈치도 많이 안 찍어요. 제일 많이 찍는 데는 엉덩이 쪽이랑 무릎 쪽을 제일 많이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뼈가 머리 쪽 뼈는 뭐죠? 두개골이 있고 머리로부터 이게 경추, 목에 있는 척추, 가슴에 있는 흉추. 가슴에 있는 흉추는 뭐라고요? 갈비뼈가 달려 있다. 자, 갈비뼈 13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맣게 연골처럼 붙어 있고 앞에 있는 이게 뭐라고요? 흉골, 그죠? 흉골, 척추 사이에 있는 게 갈비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추가 되고 이쪽이 이제 천추가 되고 이쪽이 꼬리뼈인 미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막상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팔꿈치는 여러분들이 딱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어디 부위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팔꿈치예요. 자, 요거는 팔꿈치가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생긴 게 딱 이거죠. 제가 잘못 썼어요. 팔꿈치가 아닙니다. 여기가 팔꿈치예요.
팔꿈치는 여기가 이제 척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골이 되고, 위에 있는 상완골이 되는 거죠. 척골, 요골, 상완골. 여기를 찍은 거예요. 자, 여기는 딱 봐도 뭐 같아요? 무릎 같죠? 무릎. 무릎이 되는 거고. 요게 뭐겠어요, 요거? 요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쓸개골이에요, 쓸개골. 그래서 뭐 작은 강아지, 뭐 포메라니아냐 이런 애들, 뭐 말티즈 푸들, 비숑, 슬개골 나갔다 그러죠. 슬개골 탈구,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의사가 막 만져보더니, 이거 슬개골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슬개골이에요, 슬개골. 자, 그 다음에 고관절이 이쪽, 고관절이 이제 엉덩이 쪽이죠. 여기가 이제 장골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고관절이 됩니다. 고관절을 찍을 때는 보통 무릎까지 나오게 찍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고관절만 찍는 경우도 많고, 이건 찍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자, 고관절을 정면에서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관절이 돼 있고, 이걸 관절 절구라 그래요. 절구. 절구 안에 우리 공이 찍듯이, 그래서 이 안에 대퇴골의 관절이 딱 이 절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좌우 위아래. 사람도 다리를 앞뒤로도 벌리지만 좌우로도 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절 안에 구멍이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뭐 어머님들이 골다공증 생겼다 이러면은 보통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강아지도 특히 이제 큰 개, 뭐 리트리버, 셰퍼드 이런 애들 어렸을 때 고관절 탈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HD라 그래갖고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깨관절이에요. 어깨관절. 얘가 어깨뼈인 견갑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납작한 뼈가 있고 여기가 이제 상완골이 되는 거죠. 여기가 어깨관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이 손가락이 아니고 앞발가락이라고 해야 되죠. 앞발가락. 앞발가락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죠, 네 개. 그쵸? 이렇게 되고 강아지마다 발가락은 조금 다를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한꺼번에 찍은 거죠. 어깨 쪽, 그 다음에 팔꿈치, 앞발목까지. 한 번에 찍은 거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수업을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했고,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빨리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촬영해 보는 거는 한번 이제 그 기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쉽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기계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